자, 무리함수 나갈 텐데. 자, 일단 여기 앞에 무리식 마찬가지로 다 찍힐 거예요. 무리식 푸실 분들 푸시고 안 푸실 분들 안 푸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넘어가서 무리함수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넘어가시고 120페이지 보시면 돼요. 무리함수. 자,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유리함수에서 어떤 얘기 썼냐면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그래프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b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x에 대한 정면선 마이너스 a분의 b, y에 대한 정면선 a분의 c, 그 다음 대칭선, 정근선의 교점의 대칭, 그리고 기울기가 뿔가이면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 이런 거 배웠던 거 다 기억나셔야 돼요. 자, 무리함수도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배울 때 선생님이 어떤 얘기 먼저 했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요 함수를 그려감으로써 막 여러 가지 형태의 평행이동 가지고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마찬가지로 무리함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먼저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부터 그려볼 겁니다. 그럼 루트 x라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점을 다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 나와요? 루트 마이너스 1 뭐예요? i. 근데 이런 허수는 이 그래프에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 표현하는 방법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워요. 복소, 평면, 네. 그런 거 배우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다루니까 일단 이 x가 한정적이더라는 겁니다. x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이면 뭐 나옵니까? 0 나오고요. 1이면 뭐 나옵니까? 1,1 나와요. 2면은 2, 루트 2 나오고 3이면 3, 루트 3 나오겠죠? 점점 어쨌든 큰 거 넣으면 점점 커진다라고 느껴지실까요? 그런 점들 연결하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래프들을 다 그릴 줄 알아야 되냐면, 자, 주어진 얘를 x축 대칭해볼까요? 그럼 x축 대칭하면 뭐 대신에 뭐를 대입해야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래서 얘를 x축 대칭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그래프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y축 대칭해볼까요? y축 대칭. 그럼 y축 대칭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y축 대칭하면은 뭐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얘를 이제 무슨 대칭만 남았어요? 원점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이런 애가 나온다는 얘기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먼저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그래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가 들어가냐 음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고, 여기 루트 밖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수가 양수가 들어가냐 음수가 들어가냐에 따라 또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 A의 부호가 양수 음수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억하면 되는 것 같은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 시작점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그래프 다 어디서 시작해요? 원점 0,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B가 양수인 그래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B가 양수인 거 뭐랑 뭐예요? 무슨 색 무슨 색? 노란색? 주황색. B가 양수면 이렇게 나와요. B가 양수면. 따라옵니까? B가 음수면 왼쪽에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B가 양수면 오른쪽에 나오고요. B가 음수면 왼쪽에 나와요. 따라옵니까? 자, A가 양수면 어디가 나와요? A가 양수면 위에 나오죠, 여러분들. A가 양수면 위에 나오고요. A가 음수면 어디 나와요? 아래에 나와요. 그럼 이제 외우는 방법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y를 루트 x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양수죠. 그럼 어느 쪽에 나와요?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도 양수죠. 그럼 어디서 나와요? 위쪽.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꽃게 중에 오른쪽 위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이 x가 x의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죠. 그럼 왼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위에 나와요. 그럼 왼쪽 위에 있는 건 이 꽃게 중에 어떤 형태? 이런 형태. 시작점 찍으세요. 시작점 뭐예요? 0, 이렇게 찍어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를 기본 형태를 가지고 각각을 어떻게 좀 빠르게 그리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 어느 정도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까먹을 거여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다시 해주긴 할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다시. 자, 이런 그래프 그릴 때도 여기 몇 배 되고 몇 배 되는 건 사실 관련이 없어요. 그냥 함수값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프는 안 바뀝니다. 그럼 여기 양수죠? 이쪽에 나와요. 오른쪽. 여기 음수죠? 그럼 아래에 나와요. 그럼 0,1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네 가지 형태 정확히 외워주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그래프를 보게 될 거냐면은 주어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막 K배를 할 건데 이 K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유리함수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봤을 때 이 K가 커짐에 따라서 뭐 X축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똑같이 한번 얘기해보겠다고요. 자, 그러면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랑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루트 X라는 그래프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게 루트 X예요. 그 다음에 루트 2X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중에 어느 게 루트 X고 어느 게 루트 2X일까요? 위에 게 뭘까요? 루트 x. 네, 맞습니다. 밑에가 쉽네요. 이렇게. 왜냐면 실제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얘가 얘보다는 더 위에 있다고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루트 2X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요게 Y 루트 X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이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점점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거 좀 우아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x축과 멀어진다. 네, X축과 멀어진다. 또 봤나요? y축과 접해. 네, Y축과 가까워진다 상관없습니다. 다시 절대값 K가 커질수록 X축으로 멀어진다. K가 클수록 이렇게 X축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자, 근데 반대로 Y축 뒷점에서는 X축과 커질수록 어떻게 이놈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Y축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질수록 Y축으로부터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Y의 일단 루트 KX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하나 또 배웠다라는 거고요. 지워도 될까요? 일단 필기하시고 포즈 찍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인 그래프 한번 배울 건데 자, 이번에 배울 그래프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루트 x를 a만큼 평행이동하고 b만큼 평행이동시킨 이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래프. 그러면 뭐만 체크하시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시작점 보시면 돼요, 시작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개형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 x의 개수가 양수냐, 루트 앞에 있는 얘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를 열심히 찾잖아요. 개형 찾고 시작점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그럼 요놈의 시작점이 뭐였는데? 0,0. 그럼 요놈의 시작점은 뭐가 돼요? a, b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뭐 꽃게랑 형태에서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거 체크하면 요거라고 얘기할 거죠.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거 체크해 주시면 이되니까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시작점 A, B를 찍어주시고요. 아,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그래프는 끝난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프 조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로 안 할게요. 책상만 보세요. 자, 두 개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점 어떻게 구하냐면 2로 묶어서 x-2분의 3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x축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작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니까 오른쪽, 여기 음수니까 아래.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럼 시작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2,1. 그 다음에 음수니까 왼쪽 아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제 이런 그래프를 사실은 생각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자, 시작점은요 얘가 0이 되는 걸 빠르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 요놈 y좌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점이 뭐예요? 2분의 3, 마이너스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양수고 얘가 음수인 것만 봐주시면 돼요. 양수고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점 얘가 0이 되는 거 2 찍으시고요. 얘가 1 찍으시고요. 음수니까 왼쪽 아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이해됩니까? 요거 일반화 한번 해봅시다. 일반화 문자로. 자, y는 a 루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어요. 그럼 시작점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b분의 c, d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는 a는 무슨 수고? 양수고. b는 무슨 수? 양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는 a는 무슨 수고? 아직 위에 있는 거죠? 양수고. b는 음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는 a는 음수고 b는 양수. 왜냐면 아래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 이런 식의 그래프는 a는 음수고 b도 음수인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완벽히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불리함수 그래프였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 열심히 그려서 정의역, 치역 찾아주면 된다는 거고요. 정의역, 치역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라는 이놈.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는 끝났어요. 무리함수 그래프 끝났고 이제는 기준함수 배우고 역함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역함수도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에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놈의 역함수는 y는 x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생긴 애가 역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우리는 얘를 y는으로 바꿔버려야 되죠. 그러면 y는으로 바꾸려면 양쪽을 뭐 해야 돼요? 제곱하면 되는 거죠. y가 x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럼 이게 핵심이 뭐냐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요? 이차함수가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이차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사실은 똑같은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무리함수 형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역함수예요. 이차함수의 일부, 이차함수의 일부. 요거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입니다.
이거를 y에서 대칭하면 걔가 무리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기억해야 될 거.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나요? 아니요. 이유는? 네.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냐면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근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보면 얘는 x값에 따라서 x값이 두 개인데 y값 하나가 돼서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2차 함수는 항상 반복 잘라서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야지만 1대1 함수입니다.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지만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2차 함수 전체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잘라놓으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1대1 함수가 맞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만큼 잘라놓으면 이거 역함수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1대1 함수니까. 전체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일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완벽하게 그래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시작점이 0,0이고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y는 루트 x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놈의 정의역 한번 찾아볼까요? 정의역은 이 그래프의 x값이 정의역이거든요.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 크거나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치역 찾아볼까요? 치역은 y가 이 그래프의 y값. 그럼 y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거의 역함수를 생각하면 역함수는 좀 전에 구했다시피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역함수가 되는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냐면 기존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기억납니까? x라는 함수하고 y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기존 함수의 정의역, 기존 함수의 치역.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 그럼 기존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이해되세요? 요놈의 치역 자체가 정의역으로 따라오고 요놈의 정의역 자체가 치역으로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결론은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범위가 정의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x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x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치역이 이건데 이 범위가 치역 맞아요. 근데 치역을 그냥 y로 잘 표현하기 때문에 y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실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놈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x제곱이 따라와서요 이놈이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기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죠? 네, yx라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yx라는 직선 필요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연립하는 게 아니라 기존 함수와 yx라는 직선과의 교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함수까지 개념 복습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이제 딱 하나만 더 하고 우리 함수 그래프 끝났어요, 여러분들. 네,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자, 기존 함수에 무리 함수입니다. 시작점이 있겠죠, 시작점. 이 시작점 a, b가 있는데 이게 역함수에서는 당연히 몇 컴마 몇이 따라올까요? b, a가 따라오겠죠. 근데 얘가 역함수, 2차 함수입니다.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이 되겠죠, 여러분. 시작점. 맞나요? 근데 이 역함수의 이 시작점이 뭐냐면 얘가 2차 함수라고 불리는 2차 함수의 무슨 점이에요?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리함수의 시작점을 yx 대칭시키면 걔가 역함수의 꼭지점이 됩니다. 기존 함수가 무리함수고요. 역함수가 지금 2차 함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방금 끝났다고 하시죠? 예? 아니에요. 자, 볼게요. 저 함수의 역함수를 지금 천천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 그럼 이거의 시작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c란 애가 시작점이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역함수 한번 천천히 구해볼게요, 직접. 자,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이런 애가 역함수가 따라와요. 얘를 y는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루트를 벗겨야 되니까 c를 넘겨버리고 양쪽을 제곱을 해버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거든요. y는으로 정리합니다. 자, y는 a분의 1의 x-c의 제곱이 따라오고요. b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a분의 b 이렇게 따라와요. 이해되세요? 꼭지점이 뭐가 돼요? 꼭지점이 c, a분의 b가 무슨 점이 되버려요? 꼭지점이 되버려요. 이 특징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조금만?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역함수의 이 x의 개수 있죠? 이게 이차함수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역수로 따라와요. 다시 근데 여기까지 아직은 바라지 않습니다. 내신 때는 강제 암기고 바래요. 근데 지금도 그냥 특징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x의 개수가 역함수를 취하면 이차함수에 뭐로 따라와요? 역수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보세요. 자, y는 루트 3x-2라는 놈의 역함수를 한번 굉장히 빨리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런 원리에 따라서. 그럼 역함수 일단 여기 3이죠? 그럼 2차 함수겠죠? 뭐가 따라갈까요, 개수? 3분의 1 따라오는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은 뭐예요? 3분의 2, 2죠? 그럼 꼭지점은 뭐예요? 2, 3분의 1. 이거를 사실은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내신이에요. 근데 아직 저걸 그렇게 크게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더 중요한 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되고 모든 2차 함수는 사실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의 일부만을 가지고 역함수를 취할 텐데 그게 반대로 무리함수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치역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치역 보는 순간 바로 그래프 그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이놈의 그래프 먼저 찾아주시면 정근선 x4 찍고요. 정근선 여기 마이너스 2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x에다가 4 분모가 여기 되는 걸 여기 대입하니까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그래프를 x가 3보다 작은 데를 그려달래요. 그럼 실제 3이라는 거는 여기가 4이기 때문에 3이라는 건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고 3을 대입해 주시면 자, 3 대입해 봅니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얘가 3,4예요. 어쨌든 그래프 이렇게 따라오는 게 이 그래프 처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아래 그래프 볼게요. 자, 아래 그래프는 시작점이 뭡니까? 3,a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니까 오른쪽, 여기 플러스니까 위. 그러면 요 x자에서 오른쪽이고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얘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3보다 큰 함수에 변화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잠깐만 좀 얘기할게요. 이런 그래프는 일단 x는 3으로 고정이에요. a가 변함에 따라서 y좌표가 변하는 거거든요. x는 3으로 고정이고요. a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는 이런 함수로 그려주는 거예요. a가 변함에 따라 이렇게 y좌표면 변하면 이런 함수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a가 변함에 따라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둘을 합친 게 fx예요, 여러분들. 합친 게. 그럼 합쳐봅시다. 이 그래프는 x는 3을 기점으로 a가 변함에 따라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제 다시 여기 지우고 저 그래프만 좀 봅시다. 요 꼭지점의 좌표가 3,a여서 이런 식의 그래프여서 만약 a가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요만큼 따라오고 이런 그래프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치역이 뭐냐면 치역이
y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게 치역이에요. 그리고 a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치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에서 치역이 뭐여야 된대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전부가 치역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말은 이 3,a가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 치역이 비어있는 게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3,a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딱 닿거나 또는 3,a가 여기 있어도 말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3,a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치역은 y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말이 되니까요. 근데 이 아래 있는 게 왜 안 되는 거냐면 문제에서 얘가 의미하는 건 1대1 함수예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잡혀버리면 가로선을 그려버리면 두 점이 두 개가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3,a가 딱 여기에 찍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확한 논리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보라색 관점에서 여기는 3,4였고요. 노란색 관점에서 3,a였는데 이 두 개가 완벽히 일치하니까 a는 4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제가 마지막 답까지 구해볼게요. 자 a가 4라고 구했으니까 이거 4라고 정확히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f-2 곱하기 fk가 마이너스 7이래요. 자 그럼 f-1을 구하면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니까 f-1은 마이너스 6분의 6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fk가 뭐가 돼야 돼요?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지웠는데 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a가 4였으니까 3,4였어요. 그럼 fx가 7인 거는 k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7인 거는 k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인 거죠. 그래서 얘가 7이 되는 k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7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밑에 x-3은 3인 거고 x는 12가 나오니까 k는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샤넬 논리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치역을 가지고 a라는 값 정확히 찾아주시고 fk가 7이 되는 k도 마찬가지로 찾아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k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k를 내가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7이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놈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4보다는 작다라는 값밖에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7이라는 건 지금 여기 이놈이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7이라고 해서 x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까지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얘가 791번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796번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796번. 정면 보지 말라고. 정면 보면 나 지금 힘들다고. 정면 보면 나 지금 힘들어. 아 죄송해요. 뭔 소리야? 엄청 싫다고. 아 싫어. 아 싫어. 돌아가시고. 아 제발. 이게 뭐야?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유리함수 그래프 먼저 그려주시면 점근선 x를 잡아주시고 점근선 y는 마이너스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여기는 1을 여기다가 넣으니까 얘가 2가 나왔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체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분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그래프를 3부터 5까지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네. 마이너스 2 빼고 원래서 네? 아, 그래? 왜 마이너스가 왜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조심하세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x의 범위를 3부터 5까지 그려달라고 했는데 3부터 5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3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고 5라는 애가 여기 있어서 그래프 형태를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 다음 요놈의 그래프는 시작점이 뭡니까? 0,k에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괜찮으세요? 그럼 얘는 k 값 따라서 x좌표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0은 안 변해요. k 값 따라서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봐주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근데 이런 그래프를 3부터 5까지 그려야 돼요. 그럼 어쨌든 이런 그래프를 3부터 5까지 그리면 3이라는 애가 여기 있고 5라는 애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3부터 5라는 이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시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K가 점점 커지면 만나겠죠.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K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K를 점점 위로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위로 올릴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이 꼭지점이 어디 닿을 때까지? 여기에 닿을 때까지. 이때가 K의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만나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가볼게요. 이 보라색에 대해서 3을 찍어보시면 보라색은 3을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3,2분의 마이너스 2가 나와서 3, 마이너스 1이 보라색의 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 연두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3부터 5까지니까 3 찍어야겠죠, 여러분들? 연두색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니까 3 더하기 k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 3, 3 더하기 k라는 이 점이 여기는 이 점으로 따라오는데 이 3, 3 더하기 k랑 3, 마이너스 1이 어때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가 최대다. 그래서 3 더하기 k는 마이너스 1이어서 k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프의 개형 잡을 줄 아셔야 되고 k가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얘가 796번이었고요. 자, 799번 해보세요. 799번. 보통 집에 가면 뭐 해요? 그럼 집에 가면 뭐 먹나요 또? 아, 안 먹어요? 그냥 쉬고 이거다가 넷플릭스 보고 하루에 이탈 이거 한 시간 핸드폰이 있어서 그러다가 엄마 보면 2시 반쯤에서 수업할 때는 3-4시에 자는데 그래요? 밤이 그렇게 수학 올 때는 거의 4시인가 5시에 자였어. 여러분들 이제 늦게 자도 되잖아요. 키 키 다 큰 거 아니에요 이제? 다치지 않았대요. 안 되신대요? 1, 2cm 넘을 수 있대. 2cm. 2cm가 큰거 수도 있는데. 풀었나요? 선생님 이거 풀어도 돼요? 아니요. 아, 봅시다. 799번. 자, 일단 문제 보면은 주어진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를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그럼 얘는 당연히 시작점은 1,에서 시작을 할 거고, 자, 여기 x의 개수 얘가 무슨 수래요? 음수. 그러니까 왼쪽.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위쪽.
그럼 왼쪽에 있고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그래프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놈하고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1사분면에서 만난다. 일단 그래프 정확히 한번 잡아주시면 x에 대한 점근선 1 찍고요. y에 대한 점근선 2 찍고요.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음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만을 바라봐도 되고 여기만을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까지 찍을까요? 여기는 y 절편이죠. x에 0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x 절편이에요. y가 0이어야 되니까 x는 2분의 3이다 보이시나요? 분자가 0이어야지 y가 0 나옵니다. 여기 2분의 3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그래프 찾아주시면 이 그래프는 1,1 찍어야 돼요. 그럼 1,1 찍으니까 1,1이 대충 여기 어딘가 1,1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생각해 봅시다. 이 a가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위로 가는 거예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럼 a 절대값을 점점점 키울 수 있죠?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놈의 y 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3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저번에 유리함수에 어떤 얘기냐면 1사분면, 2사분면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함수값을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함수값 중에 쉬운 게 절편이었으니까 절편 비교 마찬가지로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풀던 풀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편으로 푸는 겁니다. 결론 요놈의 이 주황색의 y 절편이 3보다는 커야지 만난다라는 거예요. 1사분면에서 3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놈의 y 절편을 보여주시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한 y 절편은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1인데 얘가 3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a가 2보다 큰 거고요. 양쪽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a는 4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얘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네, 마지막 824번 해보세요. 824번. 자 보세요 얘들아, 이것도 분명히 정리해준 적 있어요. 우리 이미 2차 함수에서도 이런 거 했거든요. 2차 함수에서 보세요.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직접적으로 그리는 거. 그래서 막 우리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날 때 막 이렇게 열심히 그리는 거 있었어요. 맞나요? 두 번째 방법은 합성함수 문제 풀이에 대해서 치환해가지고 푸는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긴 그릴 건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라 치환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환해가지고. 우리 이미 했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 선생님이 한번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요 건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문제 어떻게 풀지 좀 감이 와요? 요걸 어떻게 했죠? 치환했죠. 그러면 치환하면 항상 그놈의 범위를 찾아준다 이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 문제거든요. 선생님이 납득시켜 볼게요. 아직 이때는 수상이어서 합성함수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사실 이거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 표현을 못하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건 어떤 합성함수냐면은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라고 잡아준 거고요. gx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잡아줬을 때 f에다가 g를 넣어버린 요거의 최초수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fgx가 의미하는 건 f에다가 x 대신에 gx를 대입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f에다가 x 대신에 gx라는 걸 쏙 대입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 x 대신에 gx 이걸 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합성함수의 최초수 문제였던 거예요. 이 두 그래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했다? 이 t라는 거를 치워냈다. 그리고 t의 범위를 찾았다. 이 t가 사실 뭐냐면 t가 gx다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풀었던 문제를 지금은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푼다라는 것만 조금 다르니까 이걸로 헷갈리면 이걸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풀 문제는 뭐냐면 g에다가 fx를 쏙 대입해서 요놈의 그래프를 볼 건데 fx라는 걸 t라고 치환한 후에 t의 범위를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t의 범위.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gt로 바뀌는데 여기서 우리가 t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x를 t라고 생각하고 t의 범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x의 범위입니다. 즉 fx의 치역이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 될까요? fx의 범위가 t의 범위고 fx의 치역이 t가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고요. 따라옵니까? 그럼 fx의 치역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fx의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럼 이 fx의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치역이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즉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나갔다는 얘가 t의 범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실제 풀 문제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볼 텐데 이거의 주대값을 구하라. 그럼 다시 g라는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겠죠? g라는 그래프를 그리니까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 정근선 y는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놈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 같은 데를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찍어주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그럼 요거에 무슨 값? 그냥 치역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치역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놈의 치역을 찾아주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요놈의 값 찾아야겠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2가 나와요. 그래서 치역은 y값은 결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점근선 3보다는 작아서 요놈이 치역이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땡! 틀렸네요. 자,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구멍이 뚫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치역이 어떻게 따라와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치역이 따라와요. 여기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여기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치역도 2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와요. 이해가요? 그래서 답은 얘가 치역이다. 근데 이렇게 쓰면 학교 시험에서 감점. 이유는 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따라올까요?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들아 이 합성함수의 풀이가 수상은 안 나와요. 합성함수 안 되었으니까 수하, 수원, 수투, 미적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모르면 계속 모릅니다. 우리 수원, 수투 나갈 때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무리함수였습니다.